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의학 박사 송진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눌지 알려주실까요? 네, 자연치아가 상실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나이가 들수록 코 옆에 있는 상악동이 점점 커지면서 확장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문제는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부위에 충분한 잇몸뼈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행해지는 수술인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좀 어렵고 질문을 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상악동이 어떤 부위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네, 상악동이란 위턱뼈 속에 위치하는 공기주머니 같은 공간을 말합니다. 두개골에는 코 주변으로 여러 개의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이를 우리는 부비동이라고 부릅니다. 상악동은 부비동 중에 하나이고요. 부비동 중 가장 큰 공기주머니에 해당합니다. 코로 들어온 공기가 상악동을 먼저 통과하면서 먼지나 이물질이 걸러지고 차가운 공기는 따뜻하게 덮여진 후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상악동의 위치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아들이 어금니가 심겨져 있는 잇몸뼈 바로 상방에 상악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잇몸뼈 흡수로 인해 잇몸뼈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뼈가 부족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악동을 덮고 있는 세포층 한 개층으로 이루어진 얇은 점막을 들어 올리고 생긴 공간에 뼈를 이식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입하는 수술을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상악동 거상술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치아를 대체해주는 임플란트를 위턱의 어금니에 심으려고 할 때 해부학적 구조로 상악동이 위치해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기에 뼈가 부족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잇몸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못 심고 틀니로밖에 치료가 안 된다라고 진단받은 경우에 이제는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틀니를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20세기에 가장 혁신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정도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이 상악동 거상술과 그리고 임플란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플란트가 앞서서 얘기를 한 것과 같이 주변에 잇몸뼈가 충분해야 한다는 게 한 가지 조건인 거죠? 네. 잇몸뼈가 충분해야 하는 것은 임플란트 식립 시의 1차적인 기본 조건입니다. 자연치는 본인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동요도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약간의 동요도만 있어도 실패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동요도가 전혀 없는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으로 360도 감싸고 있는 충분한 잇몸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뭐 골질이 또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성공률이 낮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서는 성공하실 수가 없고 추가적으로 뼈이식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골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식을 병행해야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이 병행되는 임플란트가 다른, 그러니까 일반 임플란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임플란트 중에서 가장 성공률이 낮고 어려운 수식에 해당합니다. 임플란트가 남아있는 그 몇 밀리 안 되는 잇몸뼈와도 결합해야 되고 그 상악동을 거상하고 이식한 인공뼈와도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내 뼈와 임플란트가 결합하는 속도보다 이식한 뼈가 만들어지고 또 이식한 뼈로 인해 만들어진 그 뼈와 임플란트가 결합하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능력 그리고 이식해주는 뼈의 질에 따라서 수술 성공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이 임플란트와 병행되지 않고 먼저 이루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악동 거상술이 먼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처음부터 심을 때부터 끝까지 동요도가 있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수술할 때 심을 때부터 동요도가 없는 것이 좋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초기 고정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골질이 많이 나쁘지 않고 골량이 충분하면 임플란트 수술 시에 초기 고정력에 대해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상악동 거상술처럼 본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잇몸뼈의 골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식하는 뼈로부터 초기 고정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1mm에서 3mm 정도 이하의 환자의 기존 잇몸뼈에서부터 초기 고정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고정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지 못하고 먼저 상악동 거상술만 시행해서 뼈를 이식해 놓고 이식한 뼈가 단단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 뼈로부터 초기 고정력이 확보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을 하실까요? 1, 2mm 정도의 남아있는 뼈가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정도의 푸석푸석한 뼈인 경우에는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2번에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악동 거상술이 임플란트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빈도가 높지 않다고 하신 걸 보면 이게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수술이 병행되는 경우가 통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1, 2mm의 뼈가 남아있다고 해도 이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이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수술을 나눠서 하지 않고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를 동시에 하는 방법 혹은 네. 나눠서 하는 방법, 네. 환자한테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환자분께는 동일한 부위를 2번 열어야 되는 수술을 2번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시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번에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를 한 번에 병행하는 방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악동 거상술을 하기 전에 혹시 준비해야 할 점, 주의할 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상악동 거상술은 기존의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수술이 되어야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식하는 뼈는 세균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세균이 없이 깨끗해야 이식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 전에는 CT를 찍어서 먼저 상악동이 깨끗한지, 기존에 축농증은 없는지, 상악동 점막에 병소가 없는지 먼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검사를 하는 중에 본인도 몰랐던 어떤 축농증을 발견한다든지 어떤 염증이 있으면 그것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농증이 있거나 상악동 점막이 염증으로 비유되어 있다면 약 처방을 통해서 완치는 어렵다고 해도 수술 전 일시적으로 상악동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것이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까요? 혹시 뭐 다른 기저질환과 또 연관성은 없나 해서요? 네,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수술 부위가 넓은 편이고 출혈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라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 조절이 다른 임플란트 수술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 자체가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혈당을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수치 조절이 수술 전후 일주일 동안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술 전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뭐 건강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약 10mm 정도의 잇몸뼈가 필요합니다. 이 상악의 어금니 부위에 이 정도의 뼈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5mm 정도 전후로 뼈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뼈가 부족하다고 보고 상악동 거상술 방법 중에 하나인 치조정 접근법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치조정 접근법이란 입안으로 접근해서 상악동 공기주머니의 바닥뼈를 톡톡톡 두들겨서 깨트리고 점막을 들어올린 후에 잇몸 뼈 부위로 뼈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식해야 하는 뼈의 양이 많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잇몸 부위에만 절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수술이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다. 남아있는 뼈의 양이 적어도 5mm는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5mm가 채 안 된다면, 그러니까 3, 4mm도 채 안 된다면 이건 네. 어떤 방법을 하게 되나요? 네, 그런 경우에 측방 접근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측방 접근법은 입술 하방의 안쪽으로 그리고 잇몸뼈의 측방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잇몸뼈와는 별도로 공기주머니의 측방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위턱 뼈에 창문을 낸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공기주머니 측방에 공기주머니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점막을 뼈에서부터 분리해 들어 올린 다음에 점막과 잇몸뼈 사이로 뼈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치조정 그 접근법은 환자가 느끼기에 뭐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측방 접근법은 어떤가요? 네. 측방 접근법은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수술의 범위가 커서 수술 후에 좀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식한 뼈가 살아서 생착에 성공하려면 주변 조직으로부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측방 접근법이 혈액 공급을 받는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는 더 높지만 이런 경우에 성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발치할 치아가 있다면 먼저 발치를 진행하고 잇몸이 아물고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이 좀 제거되고 골질이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잇몸뼈가 충분히 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1차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초기 고정력 확보가 가능하다면 수술이 한 번에 끝나게 되시고요. 초기 고정력 확보가 어렵다면 상악동 거상술만을 시행하고 6개월에서 8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을 하시게 되는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수술만으로 끝나는 분도 있고 네. 1차 수술하고 6개월에서 8개월 지난 후에 또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은 2차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런 경우에 2차 수술은 상악동 거상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 수술만 받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수월하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4개월에서 6개월 지나서 저희가 보철 작업을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뼈를 이식한다는 자체가 걱정도 되고 좀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뼈 네. 이식하는 게 안전한가요? 네, 뼈 이식은 저희가 뼈 이식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이미 학계에서 결론이 내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식하는 뼈는 보통은 이종골을 사용하는데 이종골의 처리가 믿을 만한 회사에서 잘 처리된 것이고 또 임상적으로 30년 결과가 나와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료들을 쓰는 경우에는 인공뼈 이식하는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식하는 뼈로 사용하는 게 이종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주로 어떤 뼈를 사용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이종골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 뼈가 아닌 동물의 뼈를 말하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소뼈입니다.
장기간의 임상 결과 소뼈에서 추출한 일부 미네랄 성분으로 인공뼈를 만들었을 때 가장 강도가 높은 뼈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종골로 소뼈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 뼈를 사용하지 않나요? 사람 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 간 그 질병의 교차 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 뼈를 썼을 때 뼈 형성 효과가 낮기 때문에 임플란트 실패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종골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종골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인공뼈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가골 이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골 이식은 본인의 뼈를 사용하시는 건데 본인의 뼈를 추출하는 부분에서 2차적인 수술 부위가 생기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2배로 힘드신 경우가 될 수 있어서 보통은 편하게 이종골인 인공뼈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상악동 거상술은 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습니까? 상악동 거상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수술의 부위가 좀 넓기 때문에 출혈, 그리고 출혈로 인한 수술 후 부종이 좀 있으신 편이고, 그리고 눈 밑에 뺨과 윗입술 절반의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 말초 부위 손상, 그리고 수술 중 초기 고정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악동 속으로 임플란트의 빠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감염이 되면 조기에 수술 후 조기에 문제가 되는 수술 직후 감염, 그리고 수술 후 관리 기간 중에 감염이 되시면 후기 감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은 비교적 높은 빈도는 아니고요. 임플란트의 골유합 실패라든지 오히려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뼈 형성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교합력이 가해진다면 임플란트 조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합력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는 경우라든지, 또 환자의 교합력 자체가 높은 경우, 혹은 질긴 오징어나 딱딱한 음식, 또 하루 종일 껌을 씹는 등 임플란트에 좋지 않은 습관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종종 잘 사용하시다가 1, 2년 뒤에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흔한 문제로는 상부 보철물의 고정 나사가 풀려서 보철물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중간 나사 풀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요. 치과에 내원하셔서 풀린 나사를 다시 조이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새 것으로 교체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군요. 부작용이 그러니까 수술 후에 관리만 잘해도 확 낮출 수가 있는 거네요. 수술 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은 임플란트를 심고는 싶은데 뼈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위턱 어금니를 위턱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아래턱 어금니가 있어도 이게 뭐 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이 상악동 거상술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이 없었다면 위턱의 어금니 부위가 뼈가 부족해서 틀니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틀니조차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안에서 탈락하거나 씹을 때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씹기가 힘드십니다. 그런 경우에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만 어금니 회복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임플란트만 해야 된다고 해도 걱정하시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상악동 거상술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수술인 만큼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뭐 그런 사실을 좀 알려주시면 어쩔까 싶은데요. 네, 상악동 거상술은 일반 간단한 임플란트 수술보다는 수술 후 통증과 부종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수술 후 적극적인 관리만 잘 된다면 힘들지 않게 수술에 성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힘드신 경우에는 가벼운 수면 마취의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와 병행되는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치의학 박사 송진아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